한 여성이 전화를 하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닙니다. 다름 아닌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를 한 건데요. 잠시 후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그리고 여성의 집 안에서는 참혹하게 살해당한 시신이 발견되는데요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위험한 초대입니다. 자, 오늘 이번 사건 8년 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.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, 교수님. 자, 먼저 악연의 시작은 봉사활동이었어요. 네, 2015년 5월에 한 중년 남성이 미용 봉사를 갔다가 42살의 한 남성을 알게 됐어요. 그런데 그 남성이 이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와서 머리도 자르고 이러면서 이제 친분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러다가 미용실 주인의 딸인 22살 남 씨와도 처음 인사를 하게 됐어요. 40대 남성은 이 남 씨한테 전화번호도 물어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삼촌 조카처럼 이렇게 친하게 가끔 만나고는 했습니다. 물론 이 미용실에서 만난 거죠. 그런데 얼마 후에 남 씨한테 이 40대 남성이 사랑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합니다. 그 후로도 이 40대 남성은 이 20대 남 씨에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구애 메시지를 보냈고요. 남 씨는 이 남성이 계속 구애를 해도 바쁘다라고 거절했지만 남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결국 그렇게 계속된 구애에도 집까지 찾아갔다면서요? 네, 일단 당시 남 씨 엄마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 딸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남 씨 엄마에 따르면요, 남성을 달래도 보고 강하게 화를 내면서 경고도 해봤지만 남성이 이를 무시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가 2015년 10월 중순에 남성이 술에 취한 채로 남 씨의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.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요,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 20대였던 남 씨가 집에 혼자 있었다고 아이고야. 합니다.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. 남 씨는 피해자 조사에서 남성이 계속 연락이 온다며 집까지 찾아오니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혼자 있는데 집에 찾아왔다. 야, 이거 박 변호사님. 예. 뭐 스토킹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혹시나 이 40대가 이 남 씨를 해코지 할까 봐 남 씨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를 했다고 해요. 한 동네 사니까. 그렇죠. 같이 있으니까, 옆에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문제가 이 40대 남성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다고 하고요. 문제된 날이 2016년 1월 15일입니다. 해가 바뀌어서 이 남성은 43세가 됐고요. 남 씨는 23세가 됐는데 전화를 했습니다. 근데 전화를 받은 남 씨가 좀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. 전화를 끊고 나서 남 씨가 이 남성한 40 남성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.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성이 남성한테 보내 반대입니다. 지금 예. 상황상 그렇습니다. 계속 자꾸 전화를 하니까 네 우리 집 올래? 라고 하면서 네 주거 불라고 XX야 이렇게 문자가 하고 요 시간 자체가 언제였냐면 오후 1시 24분이었습니다. 자,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대 남 씨가 저 40대 스토커 저 남성에게 너무 계속 시달리다 못해서 너 우리 집 올래? 너 진짜 한번 뭐 진짜 내가 너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. 자, 그래서 남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 그 문자를 받고 찾아갔습니다. 이 문자가 오후 1시 24분이었는데 저녁 6시 43분경에 남 씨 집까지 직접 찾아간 거예요. 김해 씨라고 아예 행정구역을 넘어가서. 근데 찾아가니까 남 씨가 조건을 겁니다. 두 손을 묶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. 그 전에 이제 남 씨가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걸 또 수락을 해요. 그래서 이 복도에서 등 뒤로 손을 돌린 다음에 손을 묶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는 식탁 의자에 앉힌 다음에 온몸을 빨래줄로 묶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남 씨는 눈과 귀까지 가린 다음에 부엌에 있는 흉기로 남성을 공격을 했습니다. 이게 자, 스토킹 피해자에서 지금 살인 피의자가 된 거예요? 네, 근데 사실 남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. 남 씨 엄마에 따르면 2013년에 딸이 중학생 무렵일 때 심한 체벌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었고 결국 조현병 진단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남성을 만난 2015년부터는 이게 원치 않는 구애에 시달리면서 이 병세가 더 악화가 됐는데 사건 당시에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까지 불규칙적으로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.
결국 2016년 1월 남성을 살해한 남 씨는 범행 직후에 자수를 하려고 집 근처 치안센터에 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돌아왔다고 하고요. 집으로 돌아온 남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. 당시 남 씨는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예. 아까 저는 스토킹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그 부분을 놓고 이 피의자 여성 남 씨와 피해자 남성 즉 유족의 주장이 엇갈렸다면서요? 결국 재판에 가는데 이제 피고인이 되죠. 재판에 가면 피고인은 왜 이거를 살해하게 됐느냐 할 때 그 동기 중에 스토킹에 엄청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피해자는 아닙니다. 겨우 17통 문자 정도 보냈고 전화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냐. 그냥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이 엇갈린 것입니다.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? 재판부 이거 국민참여 재판까지 갔었고요. 유죄는 뭐 당연히 나오는데 국민참여 재판에서 16년, 10년 의견들이 많이 갈렸습니다. 그런데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사실 그쳤습니다.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게 원치 않은 관심과 애정 표현에 조현병이 발현됐다. 이게 결국 범행의 이유가 됐다라는 걸 고려했고요. 조현병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게 그냥 피해자, 그러니까 피고인 주장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엄격하게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입원 치료하면서 입원 경과 같은 거 봐가면서 재판부가 실제로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치료 감옥까지 처해지도록 했습니다. 자, 교수님,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스토킹 피해자에서 이제 살인 피의자가 된 거잖아요. 네. 자, 그런데 제가 정말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이 결박을 당했지 않습니까? 남성이? 네. 근데 그걸 순순히 응했단 말이죠. 아이, 지까짓게 날 묶어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? 약간 이런 생각이었겠죠, 당연히. 그렇죠. 그리고 이 남성이 여성을 아주 어린 조카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여성이잖아요. 그런데다가 지금 이 남성이 상당히 뭐 운동도 많이 했던 남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봤자 설마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냥 뭐 그러다 좀 이제 겁주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뭐 일단은 지금 살인죄로 인해서 복역을 확정 지은 건 그 형량이 나온 건 확실하니까 도대체 이 조현병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이 조현병 안에는 환청과 망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증적인 증상이 있는데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보통 사람보다 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. 일반인들과 비슷한 정도인데 대신에 망상이 현실과 비현실이 섞여버리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편집적인 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없어져야만 난 이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남성을 내가 없애뜨려야만 내가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발적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.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죄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현병이라는 확실한 진단은 받은 것이 팩트니까요. 예, 알겠습니다.